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표지에 파트 5만 모아놓은 천재에 대한 강의고요. 이 자료는 실제 PDF로 판매 중인 유료 자료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를 먼저 맛보신 분들이 그러면 1은 어떤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1에 대한 난이도도 맛보기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50문제만 제공해 드릴 거고요. 네이버 카페 가시면 문제지는 무료로 다운 가능하실 거고 알파벳 정답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의 설명란에 더보기 누르시면 정답 50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기 전에 50문제 다운받아서 문제 다 풀고 풀이 영상 봐주시면 좋고요. 유료 자료는 독학용이라서 따로 풀이 영상은 없지만 해설지가 워낙 자세하게 적어놨고 오답 이유를 하나하나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다른 해설지와는 다르게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말하듯이 제가 지금 강의에서 하고 있는 말투 그대로를 녹여서 만든 해설지라서 다른 시중 문제집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일단 50문제를 맛보기 해보시고 나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나머지 문제들이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 유료 자료를 구매하셔서 PDF를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실 분은 프린트 하셔도 되고요. 책으로 만드실 분들은 책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설지를 보고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 거고요. 프로필 링크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인스타 DM 다 활용해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해설지가 워낙 자세하게 적어놨고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이 자료 사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Q&A 게시판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또 답변을 다 올려놨어요. 이제 거기서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1번부터 5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에 ABCD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동사인데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진 동사는 동사 어휘로 접근을 먼저 하지 마시고 문법으로 먼저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분을 해서 그 다음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 스타일이 일단은 무조건 문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2차예요.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고 문법으로 먼저 풀 수 있는 거는 먼저 풀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토익이거든요. 물론 해석으로 다 해가지고 나는 만점 나와 하면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토익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문법으로 1초 만에 풀 수 있어야 그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킬들을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로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타동사 먼저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몇 형식인지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적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게 다 떠오를 거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이제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적는 시간까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뒤에를 봤을 때 이렇게 목적어,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면 목적어가 있는 거죠. 명사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만 남겨놔야 되는데 여기까지 보이셨으면 사실 이게 단석이네요. 얘 뜻이 철저히라는 부사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휘도 중요합니다. 뜻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게 보이면 사실 얘의 형식을 몰라도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몰라도 얘를 단서로 이거 세트지 콜로케이션이지 해서 뒤로 가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풀이 방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더 잘 되는지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이건 해보시면 나는 콜로케이션 외워서 이렇게 얘 보고 얘를 단서로 풀래 하면 그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있고 시간을 절약하려면 문법으로 먼저 접근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습관을 길러드리고자 제가 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동사인 A와 B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얘가 단서라고 했으니까 얘로 먼저 가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는 3, 5가 다 되잖아요. 이렇게 3, 5가 다 되는 것들은 여러분 일단 5형식 문장 구조일 때 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적어 하나만 가지는 일반 삼형식을 우선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리뷰를 넣어서 말이 안 되면 그 다음에 C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C 대입하다 이렇게 다 대입해서 해석하다가 늦어지는 경우니까 시간을 우선순위를 알아서 절약하자라는 말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하다. 그러니까 즉 검토하다류에 토익 단어가 되게 많죠. 리뷰 말고도 inspect, 검사하다, 검토하다, 검사하다. 실제로 가장 최근 시험에서 얘랑 세트로 carefully라는 부사 찾는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 대신에 지금 이 철저히 단어도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읽고, 철저히 검토하고, 철저히 검사하다 이런 이제 세트가 되는 콜로케이션도 외워두면 엄청 유용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갈게요. 이번 문제풀이인데요. 자, ABCD 보고 접속사 있고 뭐 전치사 있고 얘 등위 접속사죠. 얘도 WH로 시작하는 건 여러분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면 뒤에 문장도 아니고 명사로 끝났죠? 그럼 전치사 자리 B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또 질문이 오실 것 같아요. and 같은 경우에는 명사 and 명사 구조로 올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제끼면 너무하지 않나? 풀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럴까봐 제가 추가로 또 설명드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토익은 우선순위가 있다. A and B 구조 이거 가능하죠. 하지만 얘가 명사로 끝났으면 일단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우선 대입해서 말이 되면 얘가 정답인 거고 해석했을 때 말이 안 되면 그 다음 C로 가면 돼요. 2번으로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차피 말을 될 거니까 B가 정답인 거겠죠. 그리고 D 같은 경우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라고 또 질문하실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인가요? 이거 모르는 노베이스 분들 있으실까 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모든 접속사를 다 정리해서 무료로 깔끔한 노트 지금 배포드리고 있죠. 거기 보시면 제가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형용사절 접속사 아래에 그 하위 개념으로 들어있는 게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예요. 그 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어떻게 외웠어요? 사람이면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 후 쓰고 사물이면 위치 쓴다. 근데 둘 다 없으면 대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후, 후즈, 훔 뭐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를 외운 걸로 봐서 얘는 D는 관계대명사하면서 목적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에 접, 전, 접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목적격 이렇게 적을 건가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이렇게 적으면 지금 유형이 지금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헷갈릴 거 많이. 그러니까 이 하위 개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어차피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근데 형용사는 원래 한 단어의 형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건데 영어는요. 이 앞에 꾸밀 수 있는 게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후 써서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어차피 이 덩어리가 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대명사 말 버리고 좀 안 헷갈리게 얘는 접속사 예, 근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접속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렇게 접속사랑 전치사랑 섞인 문제에서 안 헷갈리고 좀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WH로 시작하는 건 접속사 취급을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B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사업체들이 기업체들이 계속해서 뭔가 조정을 하고 있대요. 뭐 전략을 조정을 하고 있다. 그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대응해서 어디에 대응해서 자 adapt는요 뭐 적응시키다 뭐 혹은 적응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조정하다 뜻도 되고요 각색하다 뜻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adapt랑 비슷한 단어 혹시 떠오르는 거 계시죠? adapt 있습니다. 자, adapt는 여러분 OPT로 끝나죠. 이렇게 옵션 생각하시면 얘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뜻은 채택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수능 막 끝나신 분들 이게 뭐 떠오르겠어요? 입양하다 뜻 떠오르겠죠.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다? 토익 뜻이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입양하는 일이 있을까요? 잘 없겠죠. 그래서 토익 뜻, 진짜 토익에서 잘 쓰이는 뜻을 정리한 게 제 단어장이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휩싸여가지고 수능에서 계속 배운 뜻으로 떠오를까봐 제가 이제 따로 정리한 게 제 단어장이고,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다 설명드리는 게 제 1억 노트 강의입니다. 하나하나 어휘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머릿속에 딱 남을 거고, 토익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그때 가서 배우시면 되고, 문법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문법으로 일단 접근하고 그 다음에 어휘로 좀 생각을 해서 해석까지 하시는 거. 항상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어휘가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 3번 갈게요. 자, 3번 봤는데 이런 같은 단어를 가지고 품사를 다르게 변형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죠? 얘는 품사 문제니까 구조 분석을 먼저 하시라는 거죠. 여기 동사 있고요. 뒤에 이렇게 명사로 끝났어요. 목적어가 있는 형태로 끝나고 more은 부사 취급해서 뭐 없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근데 이 뒤로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more 때문에. more, ER, 아싸 비교급 D 이렇게 가신 분들은 또 어떻게 낚였나. 이렇게 가신 분들은 낚인 거죠. more이랑 ER을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규칙이 있죠. more은 beautiful 같은 긴 3음절 이상의 단어에 쓰는 거고 ER은 이렇게 짧은 단어에 쓰는 거. 그 규칙을 기억하시고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오답입니다. 함정 단어. 얘 안 돼요. 얘 때문에 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최상급 표현이죠. EST. 그죠? 최상급이 어차피 비교급 나왔으니까 얘 안 됩니다. 그리고 얘 품사 뭐예요? close. 닫다라는 동사도 되고 형용사 무슨 뜻? 가까운 부사도 됩니다. 가까이 이렇게 여러 개 뜻이 있는데 얘가 가까이가 아닙니다. 얘는 몇 미리 그쵸? 얘는 몇 미리라는 뜻이니까요. 그죠? 정답은 뭐가 되죠? A가 되겠죠. 자, 여기 이거 중요한 단어죠. 인사팀의 부장인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 이름 나오면 이거 읽으려고 막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뭐 조나스, 리처드 뭐 이러면서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이름이라는 것만 알고 이 사람 이름.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정밀히 조사하다. 뭘 조사해요? tactics 뭐예요? 전략.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돼요? 기존의 채용 전략을 좀 더 면밀히 아주 면밀하고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 정밀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closely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면밀하고 정밀하게 조사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요. 자, 4번도 동사 어휘 같지만 자, 동사인데 뜻이 다른 동사면 뭐부터 생각하라 그랬죠? 다동사냐 타동사냐를 먼저 떠올리고 그걸로 제낄 수 있으면 아주 빨리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요 쉼표 다음에 나온 거는 다 일단 없애도 돼요. 어차피 빈칸은 여기까지니까 그쵸?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뭐 찾아라? 자동사 찾으란 소리입니다. 자동사 뭐 보이나요? 그렇죠. C, stay. 얘는 1, 2형식 둘 다 되고요. 1형식의 뜻은 뭐예요? 머무르다. 2형식 뜻은 뭐뭐 한 채로 유지하다. 그쵸? 뒤에 보어가 나왔을 때. 그리고 attend는 기본적으로 3형식으로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참석하다. 근데 조금 더 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득점 목표 900 이상 플러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 자동사 뜻 attend to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to가 붙었을 때 뜻이 어디 주의를 기울이다. 고득점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참석하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900 플러스 목표를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어드바이스는 여러분 3, 4, 5 다 됩니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카텔 동사 모르시는 분들은 그 100문제 문제풀이 모음 있죠. 천재2 강의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 타동사 암기 툴 올렸을 거예요. 거기에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에 A가 assure 이 A도 advice
이 A는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A가 두 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어드바이스가 있죠. 이게 무슨 동사? 텔을 제가 뒤에 붙인 이유는 tell me라고 노래도 있죠. tell me. 그러니까 뒤에 사람 목적어를 잘 가지는 동사라고 해서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거. 즉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타동사인 건 확실하죠. B가.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건데 그 뒤에 형태는 오부명사나 대절이 올 수도 있고요. 대절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절이 온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여러분 애니카텔 동사 지금 B 하는 거예요. 구조가 어드바이스 나오고 오부명사 여기 사람 나오고 오부명사 혹은 사람 나오고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나오고 여기에 또 명사절이 나온다는 거는 이 that 자리에 다른 명사절 접속사도 가능한 겁니다. 즉 얘는 사람 나오고 또 사물 나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4형식인 거고 이 전명구는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얘는 3형식인 거예요. 그쵸? 형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5형식도 된다고 했죠? 5형식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잘 가져서 여기 사람 나올 거고 to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얘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5형식도 가능해요. 그죠? 이런 걸 다 정리해 놓은 게 제 핵심 노트죠. 그래서 어찌됐든 얘는 타동사라서 얘도 안 되고 얘는 삼척하다로 보면 또 안 되고 홀드는 열다, 어떤 행사를 주체하다, 잡다 이런 뜻이 있죠. 그 행사 주체할 때 열다가 아니라 행사를 주체하다 라는 뜻의 그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 뜻은 잡다인 거고 아무튼 3형식이라서 안 되고 요렇게 4번은 어찌됐든 형식만 알면 자동사나 타동사만 알면 금방 풀리는 문제인데 제가 좀 많이 딥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높아심에 지금 댓글 요즘에 구독자 수 많아질수록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하나하나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 질문 댓글 좋은데요.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답이 되지 않냐? 이것도 말이 되지 않냐? 자기가 생각한 걸 먼저 말해주세요. 제가 쉽사리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수준이 어느 수준이길래 그리고 뭘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지 제가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 댓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주시는 거면 개인적으로 일단 질문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라고 대화를 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밝혀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저도 답변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5번 넘어갈게요. 자, 5번은요. have pp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 찾는 문제입니다. 부사 어차피 다 부사인데 그럼 이건 해석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증가하다라는 동사를 보면 어떤 부사를 찾게 되냐면 증감 부사를 찾게 돼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류와 잘 어울리는 짝이 되는 부사들이 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외워두면 정말 이거는 진짜 토익에서 너무 세트로 잘 나오는 단골이라서 여러분 안 외워주시면 그냥 해석하는데 시간 낭비하세요. 이런 거에 시간을 절약해야지 다른 거 파트 6랑 7 푸는데 시간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쏟기 위해서 저처럼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시간이 안 부족하신 분들은 저처럼 푸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나는 해석했을 때 다 맞춰.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 부족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세트를 외워주는 게 좋고 이왕이면 문법을 풀 수 있는 거는 빨리 푸는 게 좋잖아요. 어휘를 다 공부하는 것보다 정답이 정해진 문법을 공부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 절약입니다. 이게 훨씬 가성비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증감부사 외워서 현저히 두드러지게를 뜻하는 B로 가시면 되고요. 얘는 우리 빈도부사이기도 하면서 부정의 뜻하는 빈도부사, 부정적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혹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부정부사라고도 하고요. 부정부사의 특징은 얘가 맨 앞에 오면 뒤에 있는 건 도치된다는 특징까지 있죠. 그래서 얘는 뜻이 거의 뭐뭐한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형용사는 인근 A, 부사는 인근 A.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럴듯한. 그래서 어차피 품사로 D가 먼저 날아갈 거고요.
li로 끝나지만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날려주시면 되고, 아무튼 해석했을 때도 B가 가장 맞겠죠. 근데 저는 외워서 일단 푸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도 저는 빈칸 뒤 보자마자 얘가 동사 원형인 거 알고 10번으로 갔을 텐데, 선생님 이 OR이랑 but은요 등이 접속사지만 아까처럼 A or B, 그러니까 명사 or 명사 뭐 이런 식으로 병렬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우선순위가 있다. 얘를 1순위로 대입을 하라는 거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닐 겁니다. 얘가 아니면 나머지를 고려하라는 거지. 그리고 확률적으로 어차피 C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동사 원형 하나 나오고 이렇게 보기에 인어돌 2가 있다는 건 그냥 던져주는 1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위로 먼저 가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해석하는 거 얼마 안 걸리죠. 근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다 너무 많아가지고 난 이거밖에 몰라. 그럼 어쩌겠어. 해석도 못하는데. 그럴 땐 C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풀라고 제가 이런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알려드린다. 자, 그래서 6번을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영업관리자, 판매관리자, 매니저죠? 매니저가 혁신적인 기술을 실행을 시켰다. 뭐 하기 위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고객을 attract,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7번은요? 7번도 봤는데 다 동사고 동사의 형태가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 wish는요. 보시면 여러분 뒤에 투부정사 있죠? wish는 삼형식으로 지금 나왔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암기법 다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자료 보시면은 암기 툴에도 올라와 있을 거고,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온 거고요. 지금은 동사일 때 생각해야 되는 순서를 알려드리면 일단 제가 지금 방금 말한 형식 떠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자리인지, 그 다음에 시제인데요. 어차피 지금 수동형은 안 보이니까 태는 안 보셔도 돼요. BPP 형태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빼도 되고 얘는 삼형식. 그리고 얘가 목적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능동인 거고 그 다음에 수일치 뭐예요? 이거 단수니까 단수 동사를 찾아야 돼요. 얘는 복수 동사잖아요. 얘는 복수 동사니까 땡 날라가죠. 그리고 이 B는 왜 안 되냐면요. 이 if는 조건 접속사죠. 시간과 조건 접속사는 그 내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쓴다는 문법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 대신에 미래 시제를 쓰고 싶으면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B는 안 되고요. 주절의 동사 시제를 보니까 지금 조동사를 써서 현재 시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제 그냥 일치해서 뒤로 먼저 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해석을 해봐도 현재 시제가 맞죠? 해석을 해보면 얘 comfort with는 상이하다랍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로 지금 나오면 뭐 원장 이런 뜻이 있죠. 물론 형용사로 뭐 주요한 이런 뜻이 있지만 지금 형용사 아니죠? 형용사 아니니까 명사 뜻, 뭐 원장 이렇게 알면 되고요. 손님이 원장이랑 상의를 하기를 원한다면, 상의하고 싶으면 밑에 있는 그 조수가 메시지를 얘도요.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얘가 실제로 패러프레이징 문제로도 나왔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로 send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보내다. 그래서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 누구누구에게. 뒤에 사람 나오면 뭐뭐에게로 해석하시면 돼요. 적절한 리더에게 그 메시지를 보낼 거다.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뒤로 가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에도 이렇게 봤는데 동사 어휘 문제 같지만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자동사는 안 된다. 얘 일형식. 얘랑 뜻이 같은 타동사는 뭐예요? 얘입니다. raise, 올리다. 올리다. 뭐뭐를 올리다. 얘는 오르다. 아무튼 얘는 목적어 못 가지니까 X. become 이형식. 뒤에 보어로서 여러분 명사,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B를 지울 거예요. 왜냐면은요. 명사가 답이 될 확률 10%, 형용사 90%입니다. 그리고 명사가 답이 되는지 아닌지 알려면요. 여러분들 제가 또 이것도 설명을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이 형식이 비동사도 이 형식이잖아요.
I am a teacher. 이렇게 했을 때 이 비동사의 보호로 지금 명사가 왔죠. 얘도 이 형식인데 근데 어차피 선생이 나고 내가 선생이잖아요. 이처럼 비동사 다음에 명사가 정답이 되려면 얘랑 같은 말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얘랑 같은 말인지만 보면은 아니다? 그럼 명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보죠. 지금 이제 these to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10%가 명사라고 했으니까 형용사가 아닌 거 보면 일단 제껴. 왜냐면 확실하게 3형식 동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C가 정답일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해석까지 해서 답을 가주시면 되고 얘도 1형식이니까 X. 그리고 또 하나의 풀이법. 어휘 좋아하시는 분들, 해석 좋아하시는 분들. 자, 얘도 그냥 수거처럼 외워서 목표에 도달하다. 콜로케이션처럼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콜로케이션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잘 어울리는 걸 리치직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처럼 습관이 들어야 그래도 함정이 안 걸린다. 왜냐면 만약에 자동사인지 모르고 뜻만 알아. 근데 목적어를 넣었는데 뭔가 말이 돼. 그러면 낚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으로 걸러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걸러내주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얘는 짧으니까 해석 안 해봐도 되겠죠? 자, 9번입니다. 9번은요, 여러분 길어 보이지만 이 보기 보니까 그냥 인칭대명사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칭대명사 표 외우잖아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얘 주격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뒤에 보면 동사 있으니까. 동사하고 목적어 이렇게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주어 자리잖아요. as는 지금 접속사로 나온 거고 그럼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는 애를 지웁니다. 헐은 뭐예요?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죠. 그녀를도 되고 그녀의도 되고 얘는 소유 대명사라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긴 해요. 그녀의 것이란 뜻이죠. 근데 뒤에 어차피 보잖아요. 뒤에 있는 동사랑 목적어 뜻이 뭐예요?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녀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A로 가시면 되고요. 얘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보통 목적어 자리나 부사 자리에 가능합니다. 그죠? 자리에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론서를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아직 문제풀이 할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듣고 있다면 이런 것들 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번에도요. 동사 4개지만 뭐부터 떠올려라? 그렇죠. 형식 먼저. 왜냐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부사는 좀 생략하고 본다면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형용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애는 몇 형식? 2형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형식 다 알고 있나요? give 3, 4, understand 3, run 1, 3 이렇게 형식이 떠올라야 되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가 제 핵심 노트 자료죠. 제가 정리 다 해놨어요. run은 1형식일 때 달리다, 3형식일 때 운영하다. 그래서 전체 해석을 해보면 되는데 이 부분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얘는 아까 전에 등장한 그 철저한의 그 스펠이랑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얘는 접속사 뭐뭐에도 불구한의 뜻이고요. 이 do라는 부사절 접속사는 PP 구조를 이렇게 잘 이끕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는 안 할게요. 지금 파트 5 문풀 시간이니까 해석으로는 얘를 달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in이 붙었으니까 경력이 없는 거예요. 부정입니다.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턴이 매우 유능해 보여요. 어디 분야에서? 그 자기의 할당된 업무에 있어서. 그쵸? 유능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제 11번 가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 혹시 나오면 좀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좀 많이 길게 끌었던 것 같아요. A, B, C, D 보자마자 동사한 거 다 아실 텐데요. 동사 어휘처럼 보이는 것도 문장 구조를 보고 형식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뒤에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명사에서 한 번 끝나고 관사가 한 번 더 나오면서 이렇게 명사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명사를 연달아 2번 받을 수 있는 5형식 동사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4형식을 언급 안 한 이유는 4형식은 뒤에 사람이 먼저 온다. 그죠? 근데 프로포절은 사람이 아니니까 5형식 동사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5형식이 가능한 애는
A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삼형식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해석까지 좀 해드릴게요. 해석을 해보면요.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단어 기억나나요? ly 붙어가지고 검토하다류와 잘 어울린다 해서 뒤에 지금은 형용사 플러스 명사 구조라도 지금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좀 머릿속에 암기가 되시길 좀 바랄게요. 철저한 검토 이후에 또 board 하면 이사회입니다. 그쵸? 이사회는 그 제안이 지금 얘 뒤에 있는 전치사까지 같이 합쳐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 제안이 우리 회사의 방향성과 뭔가 good fit 하면 잘 맞다고 consider 여겼다. 잘 맞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해석까지 매끄러우니까 정답인 거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석 없이 형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셔야 여러분들 6, 7에서 좀 더 많은 시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12번 보기 보니까 접속사도 있고 접속 부사도 보이네요. 그러면 빈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보면은 일단 receive 동사 하나 있고 여기 빈칸 뒤에도 동사긴 하죠. 동사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접속사 자리는 맞는데요. however, no matter how라고 해서 접속사의 기능도 있긴 하지만 파트 5에서는 얘가 no matter how여서 정답이 되는 경우는 정말 고득점용 문제고 90%가 진짜 however를 접속 부사로만 알아도 제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C도 날려줄 거고 D도 날려줄 거예요. 사실 as if는 부사절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서 먼저 날아가기도 하지만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정답이 잘 안 되는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는 C랑 D는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문장 구조가 좀 더 빨리 보였겠죠. 우선순위에서 날아가는 2개가 있으니까 구조가 이 둘 중에 정답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receive가 본동사니까 본동사 앞에 이 주어 자리에서 빈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명사로 끝나는 복합명사죠. 명사로 끝나는 게 있으니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가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면 그 안에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법칙에 따라서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니까 정답을 B로 가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3번 넘어갈게요. 13번에는 ABCD 보고 빈칸 앞뒤를 봤는데 관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형용사 자리인데요. 보기가 다 형용사가 가능한 애들이죠. 근데 B랑 C는 그냥 일반 형용사가 아니라 분사 형용사라고 ed나 ing로 끝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A나 D처럼 어미가 able, full 이렇게 형용사의 어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 형용사라고 하는데 그게 2개가 섞여져서 나오면 토익에서는 일반 형용사 우선이죠. 일반 형용사 우선이기 때문에 B랑 C를 날리고 A냐 D냐로 가주시면 되는데 이 A랑 D를 해석으로 해서 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증감부사 외울 때 그쵸? 증감부사 외울 때 이미 본 단어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라는 부사의 형용사니까 상당한이잖아요, 지금은. 그쵸? ly 붙으면은 상당히지만 지금 able로 끝났으니까 상당한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런 rise와 같은 증감 명사죠, 지금은. 얘랑 짝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A의 뜻을 몰라도 D로 갔을 거예요. A의 뜻은 사려 깊은의 뜻이죠. 그냥 무작정 어휘를 외워가지고 해석을 해서 푸셔도 되겠지만 저는 짝을 외웠기 때문에 요렇게 어차피 짝되는 거니까 전체 해석 안 하고 요 2개만 보고 풀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또 시간 절약 되겠죠? 14번. 14번에도 A, B, C, D 봤는데 다 동사네요. 다 동사인데 빈칸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뭐 찾아라? 자동사 찾아라. 그죠? 자동사 가능한 애는 A밖에 없어요. increase는 1형식, 3형식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자타 동사 다 되는데 이런 증감 동사들은요. 파트 5에서는 주로 자동사로서 정답이 잘 됩니다. 물론 독해에서는 타동사로도 잘 등장하고요. 근데
5에서 많이 어떤 형태로 등장하는지 알면은 또 확률상 먼저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제 핵심 노트고요. 5에서 잘 나오는 형식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5용으로 그 노트를 봐주시면 저처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형식 3, 3, 3, 5 이렇게 되겠네요. 형식까지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해석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15번은 이렇게 문장이 엄청 길지만 빠르게 풀 수 있겠죠. 뒤에 빈칸 뒤에 어차피 명사로 끝이 났고요. 이걸 없다고 봐도 명사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전치사 자리.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들어가려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뒷 구조가 일단 안 맞으니까 앞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사인 애들 다 날아가고요. B로 가시면 됩니다. B를 해서 말이 안 된다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명사인데 명사 구조 나올 수 있으니까 병렬인지도 체크해봐야지 이게 될 텐데 지금은 어차피 얘를 넣어서 말이 되기 때문에 B로 바로 가줄 수 있는 거죠. 자, 기니까 해석 한번 해볼까요? 모르는 단어가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dimly 하면 희미하게 라는 뜻이고요. lit 얘는 빛나는 밝혀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밝혀진 PP형이에요. 희미하게 밝혀진 코너, 구석에 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코너에 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where은 앞에 있는 그 건물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곳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믿고 있냐면 plant 하면 식물이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식물들이 거기서는 잘 못 자랄 거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런 건물 코너에 희미하게 밝혀진 그 구석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물들은 빛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랐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 섞여 있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문장 구조로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품사로 좀 날릴 수 있는 것들에서 좀 시간을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봐봐.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게 제 이런 노트 강의인데 하나하나 다 뜯어서 설명해줘요. 어휘 같은 것들도 자세하게 엄청 뉘앙스랑 그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아무 단어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답의 단서가 됐던 단어, 모르면 큰일 났던 단어들 혹은 정답이 됐던 단어들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엄청 유익할 거예요.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죠. 지금은 문법의 스킬을 배우시면 되고 제 강의에서, 제 1억 노트 강의에서는 독해라던가 어휘라던가 문맥 파악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뜻 다 알고 있죠? 접속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개 뜻이 같잖아요. 그죠? 얘가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리고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접속사의 종류도 다 떠오르면 좋겠죠. 얘는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부사절 접속사도 된다는 거. 그리고 오알낫이 생략이 가능한 게 명사절 접속사고 부사절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특징들도 좀 떠오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 다 부사죠. 다 부사인데 뜻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부사의 특징, 문법적인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B를 먼저 대입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제를 썼잖아요. 현재 시제 부사입니다, 얘가. 현재 시제 부사니까 시제 맞는 거 확인했으면 저는 얘를 먼저 넣을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 직원들이 그 트레이닝 세션의 교육 수업이겠죠? 그런 거에 참석을 하라고 권장을 받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는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이 제일 많이 되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의 스킬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 좀 여기에 참석을 하기를 권장을 받는다라고 해석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A 같은 경우에는 부정부사라고 거의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fairly나 somewhat은 정도부사라고 하고요. 얘는 꽤, 얘는 다소라는 뜻이죠. 정도부사의 특징은 여러분 제가 문법용 토익부사 노트도 있지만 암기 툴 제공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무료로.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정도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되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거 잊지 말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문제로.
자, 17번입니다. 17번에는 ABCD 봤는데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다르다. 그죠? 그러면 일단 빈칸 자리 무조건 문법이고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 떠올리셔야 되는데 보기에 단 하나라도 동사가 있으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먼저 보셔야 돼요. 이런 전명구들을 없애고 동사를 찾으려고 했을 때 얘가 주어고 자,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고유명사인 거 아시죠?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동사 자리. 그럼 동사가 아닌 B와 C는 날아가고요. 그리고 A와 D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시제가 먼저 보일 텐데요. 시제는 항상 마지막에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시제가 먼저 보이는 거. 제일 먼저 봐주셔야 되는 게 태, 능동인지 수동,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단수동사 쓸래 복수동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수씨 해가지고 사람 이름 기억해서 남자 이름이죠. 태수씨 기억하시면 엄청 쉽고요. 어떤 다른 분들은 수태시로 외우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것도 틀린 게 아닌데 저는 왜 이렇게 외우냐면 수태시로 외웠더니 한국 사람 특징인지 저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주어 단수 복수 찾는 거는 엄청 빨리 보이고 시제도 잘 보여요. 근데 제가 항상 놓쳤던 게 태더라고요. 능동이랑 수동은 좀 잘 까먹더라고요. 잘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앞으로 이걸 먼저 보게끔 뺐더니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 먼저 보는 거를 습관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은 어차피 수동 형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주어 단수 복수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복수 동사라서 아니고 정답이 D인 거죠. 여기 지금 고유명사니까 무조건 단수. 그래서 D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은요. 얘도 저는 보자마자 뒤에 있는 게 사람 목적어라는 거 보고 reassure in A를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니카텔 동사에서 assure이 뒤에 사람 목적어 받는 애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왜 assure 아니고 re 붙었는데 왜 똑같죠? 라고 할 텐데 assure이랑 re 붙었다고 해서 특징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assure는 장담하다 라는 뜻인데 거기에 그냥 리가 추가로 붙은 거지 뜻만 추가된 거지 특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장담하게 하는 거니까 얘 뜻은 확신시키는 거예요. 확신시키는 거. 다시 한번 장담하게 하다 해서 확신시키다고요. 그래서 뭐 안심시키다 라고도 해석이 또 되죠. 안심을 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A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 특징이 사람 목적어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that, 주어, 동사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딱 형태도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문법적으로 형태가 맞아떨어지면 웬만하면 뜻도 맞을 거라서 A로 바로 가주시면 되는데 B, C, D가 다행히 자동사입니다. 얘는 그로우는 사실 뭐 1, 2, 3 다 되는 애긴 한데요. 토익 문법에서는 주로 일형식으로 잘 출제됩니다. 주로. 그래서 저는 자동사로 먼저 봤을 거고요. 얘는 2형식, 또 얘는 1형식이라서 어차피 목적어를 못 받아요. 얘는 보어로서 명사가 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확률이 적다고 했기 때문에 얘로 먼저 간 거다. 그죠? 그렇게 확률 싸움이에요. 문법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확률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익을 오래 이제 연구하고 오래 가르치신 분들의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19번은요. 빈칸 뒤를 봤더니 특징이 does she tak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치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치를 she take 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take she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도치되면은 does 쓰고 이것처럼 she take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치가 무조건 순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모르면 아직 완전 초보시기 때문에 도치에 관해서 규칙이 어떤지는 먼저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도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사가 무슨 부사라고 했어요? 부정부사예요. 그쵸? 부정부사. 그게 rarely고요. 그래서 C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특징이 증감부사. 그쵸? 증가하다, 감소하다랑 같이 쓰는 부사고요. 얘는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랑 같이 쓰는 그 시제부사. 시제부사. 풀리는 특징 없어요. 그냥 뜻만 아시면 돼요. 완전히 충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됐나요? 그다음 20번입니다. 자, 20번도요. 이렇게 동사인데 이제 어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 그랬겠죠? 이게 형식이 다르면 구조를 봐가지고 이게 몇 형식이 들어갈 자리인지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뒤에
이렇게 복합명사 나오고 명사로 끝났죠. 그리고 또 관사 쓰고 이렇게 명사로 끝났다는 건 명사, 명사 연달아 쓸 수 있는 동사를 고르라는 건데 그건 A밖에 없어요. 콜 자체는요. 오형식도 가능하거든요. 오형식일 때 뜻은 뭐예요?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명사, 명사 연달아 쓸 수 있는 동사가 없습니다. 얘 원형은 for이고 얘는 고가 원형이고 얘는 ed 빼면 원형이잖아요. 원형의 형식을 알면 되죠. 얘는 1형식, 고는 1, 2형식, 얘는 1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고요. 20번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마케팅 팀이 그 광고 캠페인은 성공이라고 판단했다, 불렀다. 그죠? 요렇게 갑니다. 그죠? 의역한 거예요. 콜에 맞게 원래 부르다인데 그거를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의역을 한 거고요. 뭐 한 다음에 판매에 있어서 그 증가를 확인하고 나서 보고 나서니까 확인한 거죠. 광고 캠페인이 성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공이라 불렀다, 뭐 성공이라 판단했다 이렇게 의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석으로 가시는 분들은 의역을 못 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해서 말이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저 또한 공부하던 시절에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해보니까. 내가 잘못 해석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치려면 어휘를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러면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문법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뭔가 이제 전화하단가? 막 이러면서 뭔가 캠페인한테 전화할 수 없는데 막 이 뜻만 아는 거야. 그러면 영영 못 푸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어휘를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문법적으로 좀 다가가면요. 그렇게 해서 좀 의역하는 연습을 해야 해석도 제멋대로 안 되거든요. 해석을 위해서 문법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파트 5 어차피 30문제밖에 안 돼요. 나머지 6, 7은 무조건 해석이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30문제 할 때 짧은 문장 해석되는지 연습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거 전에 문법이 안 되면요. 구조가 빨리 안 보일 거라서 구조가 빨리 보이면 여러분들 시간 속도가 줄어들 거거든요. 왜냐면 내 눈에 구조가 보이는데 해석도 당연히 빨리 되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6, 7으로 넘어가야 이게 문법이 마스터돼야 6, 7에서 어휘를 외웠을 때 그 문법까지 같이 적용이 돼서 독해의 속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학습해 주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막 어휘 많이 공부하고 무조건 해석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21번 갈게요. 21번도 A, B, C, D 봤더니 다 형식이 다른 동사들입니다. 제가 동사 어휘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 먼저 생각해서 접근하라고 제가 계속 연습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many employees 하고 한번 명사 나왔고요. 관사 나오고 또 이렇게 명사로 끝이 났네요. 명사, 명사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애를 찾으려면 B밖에 없죠. 기분은 3, 4형식이고요. 지금 4형식으로 나와서 사람 나오고 사물 나온 형태입니다. 나머지 A는 1형식, C는 3형식, D는 1형식입니다. 자,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3, 4, 3, 1 이렇게 되겠죠? 자, 어필은 attract이랑 뜻이 똑같아요. 근데 전치사 to를 이끌고 와야지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얘 뜻은 똑같다 그랬죠? 누구누구에 관심을 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번 전체 해석을 해보면요. 새로운 자, work from home 이거 뭘까요? 그쵸? 일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라고 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재택근무 정책이요. 많은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work life 뭘까요? 직장과 사생활의 균형을 give 준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일과 삶의 그 균형을 줍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문장 깔끔하죠? 22번 같은 경우에는요. A, B, C, D 먼저 보시겠죠? 그러면 전치사랑 접속사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가 전치사 자리인지 접속사 자리인지를 먼저 봐요. 그럼 동사의 개수를 세겠죠? 해제 하나 보이고 동사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 전치사 자리가 되겠네요.
접속사인 C 먼저 날아가고요. 그리고 전치사 특징 중에서 among은 뒤에 복수명사 받아야 되죠. 근데 빈칸 뒤에 보니까 이렇게 from하고 s 없이 단수로 끝나서 해석할 필요도 없이 B 날아가고요. until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가능해서 접속사로만 보지 않고 전치사일 때도 고려를 해서 해석으로 A냐 D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A랑 D가 전치사니까. 근데 해석을 전체 해보지 않아도 여기 앞에가 파트너십이고 뒤에가 회사잖아요. 그러면 파트너십과 이 회사와의 관계를 뭘로 연결하는 게 더 매끄러운가를 봤을 때는 until보다는 with가 들어가야 좀 더 매끄럽겠죠. 이렇게만 보셔도 with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해석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깔끔하게 지우고. 자, 우리 회사는요, 여기서는 strong 하면은 강한이라는 뜻인데 파트너십을 꾸며주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하려면 그냥 탄탄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누구랑 맺고 있냐면 선도적인 기술 기업과 함께, 그쵸? 그 파트너십을 누구랑 맺고 있는지를 전치사 with로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하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23번 보니까 자, A, B, C 나오고 그 빈칸 앞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외우신 거를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B랑 O를 보면 어울리는 게 하나 떠올라요. 그게 몇 번이냐? D입니다. 우리 depend on 여러분 외우셨죠? 어디에 의존하다. 이거를 지금 be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바꾸면 be dependent on입니다. 이게 헷갈리게 나오면 depend 더블이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그쵸?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don't라는 걸 좀 잘 기억하셔서 D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형용사 뜻으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고 reactive는 반응하는, 얘는 이후에 라는 뜻이죠. subsequent to 이렇게 또 잘 씁니다. 얘는 보셨나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 verdict, 얘는 판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정인지 뭐뭐에 관해, 오는 뭐뭐에 관해 라는 뜻이고요. 뒤에 whether to 부정사 나와가지고 뭐뭐인지 아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is 앞에가 전체가 다 주어입니다. 구조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만 보고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해석은요. 타운십 하면은 그냥 작은 도시예요. 그 작은 도시의 판정인데 뭐에 관한 판정이냐면 그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작은 도시의 판정은 감사 결과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하다가 어디에 달려있다. 뭐뭐에 좌우되다. 뭐 이런 뜻이니까 얘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지금처럼 뭐뭐에 따라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 24번 갑니다. 24번은요. 뒤에 또 A, B, C, D 봤는데 이 구조가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왔어요. 명사가 또 2개 연달아 나왔네요. 자, 그러면 몇 형식, 그죠? 지금 5형식은 안 보여서 이 5펄 4형식이거든요. 얘가 정답으로 가질 수 있겠죠? 형식 외워주신 분들은. 자, provide는요. 3형식인데 이런 구조로 잘 나요. provide A with B. 아니면 B to B for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는 칭찬하다 라는 3형식이고요. 얘는 계속 나왔죠? 2형식이니까 뒤에 보어가 나올 겁니다. 주로 형용사가 정답이라 그랬죠. 명사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한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To work from home or the office 이렇게 나왔네요. 집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할 어떤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25번 같은 경우에는 30%라는 숫자를 보고 숫자 수식 부사 찍으시면 됩니다. 정답 C, 숫자 수식 부사. 이것도 숫자 수식 부사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대략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about 이런 것도 숫자 수식 부사죠. 약이란 뜻. around 뭐 이런 거. 또 되게 많아요. 이거 정리한 거 제 노트 보시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문법력 부사 암기 툴에도 제가 제공하고 있죠. 거기 보시면 숫자 수식 부사를 말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따로 외워주시고요. 꼭. 자, 이건 즉시라는 부사. 그 다음에 quickly 하면 또 증간부사도 가능하고요. 증간부사 뜻은 급격하게란 뜻이고요. 얘는 완전히 라는 부사 뜻이죠. 그래서 시장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indicate가 that 이하를 나타낸다 라는 뜻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의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나오면. 자, 시장 조사에 따르면요, 30%의 소비자들이 뭘 선호한다고? 우리 상품을 선호한대요. 경쟁사보다. 자, prefer은요, A over B라고 쓰고요. 이때 over는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예요. 위에가 아니라. 실제 기출에서도 이 over를 힌트로 주고 prefer를 찾는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요. 이왕 여기서 지금 배우는 거 prefer A over B도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번입니다. 26번은 뒤에 the past few years 앞에서 이거 하지 않았나요? 제가? 접전부 문제에서 제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요. 여기선 처음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왔죠. 그럼 현재 완료 단서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over, in, during, for, throughout. 자, 이거 다음에 더, past, last, 기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랑 현재 완료랑 같이 세트로 나오거든요. 뜻은 지난 뭐뭐 동안에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정답은 D. 그쵸? 나머지는 접속사, 얘도 WH니까 접속사인데 관계 대명사이면서 형용사절 접속사, 얘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뒤에 동사니까요. 바로 없애줄 수 있는 건 D고요. 그리고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 완전한 게 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얘도 날라줍니다. 그러면 A, B 중에서 얘네들은 접속사인데 병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 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but 할래, and 할래는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느낌만 봐도 but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느낌이어야 되고 and는 플러스면 플러스로 긍정이면 긍정 이렇게 쭉 연달아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는 빠르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and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느낌은 아니죠. 근데 전체 해석해봐도 됩니다. 시간 많으시면 전체 해석해봐도 돼요. 회사가 운영을 좀 확장해야 된대. 확장할 필요가 있대. 그리고 마켓 쉐어 하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한다라고 되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죠?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ABCD가 접속사랑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빈칸 자리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먼저 보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주가 보기에 이렇게 있으면 후주 앞이 명사고 후주 뒤가 또 명사면은 이렇게 명사 1번, 2번이라고 해줄게요. 그럼 명사 1의 명사 2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후주가 정답일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앞이 직원이죠. 뒤에가 아이디어, 생각이죠. 그러면 직원의 아이디어, 직원의 생각 너무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B로 체크를 해놓고 전체적인 해석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제 경험상 이게 말이 되면 웬만하면 정답일 거거든요. 그리고 with가 전치사인데요. 여기 전치사가 어차피 안 되는 이유가 동사가 2개죠. 그러면 여기 자리는 무조건 접속사 자리란 뜻이라서 D도 안 될 거라 A, B, C 중에 뭐 할래? 라고 했으면 B가 가장 또 어울리기도 하겠죠. 왜냐면 that은 여러분 관계 대명사로서 만약에 기능을 할 때는 쉼표가 앞에 있으면 that은 절대 못 쓰거든요. 그래서 A도 탈락시킬 수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쉼표가 없다고 치면요. that은 주격일 때는 보통 동사가 뒤에 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려면 조금
이제 관계대명사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요런 이제 스킬 같은 거 좀 외우셔가지고 명사 1의 명사 2 했을 때 말이 되면 웬만하면 정답이다 해서 B로 먼저 가주셔도 됩니다. 쏘는 이제 등위 접속사 뭐 그래서라고 하는데 등위 접속사 자리에 아닌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까지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자, 그 직원의 아이디어가 회사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직원이 승진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애는 어차피 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어는 직원이고 이 receive a promotion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 플러스 목적어라고 보시면 그냥 직원이 승진을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한 부가 설명을 안에서 좀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자, 29번 CEO가요. 여기 아이고 이게 제가 이거를 바로 안 가고 얘를 간 이유는 어차피 제가 눈으로 쓱 보니까 다 전치사인 거예요. 그래서 be pleased랑 어울리는 전치사를 찾게 됐거든요. 바로 보자마자. 근데 얘는 to도 되고 with도 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be pleased with 하면 뒤에 명사 와야 되고요. to 하면 to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더가 나왔죠.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A는 될 수 없고요. 정답은 B로 가주면 됩니다. 어울리는 거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B, C는 자동적으로 탈락. 30번. 자, 30번 가볼게요. 30번 ABCD 봤는데 다 동사고요. 동사로 이루어진 보기는요. 동사 어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동사는 형식이 이제 다 다르게 5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문법적으로 풀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빈칸 뒤에 이렇게 her 목적어 하나 나와 있고 뒤에 여기 명사가 하나 더 나와 있네요. 그럼 얘는 목적격 보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나오고 뒤에 사물이 나오면 사형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뒤에 이게 똑같이 사람이죠? 그러면 오형식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형식 동사 하나밖에 없어서 D 정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정답 찾기는 되게 쉬웠을 것 같고요. 쇼 같은 경우에는 3, 4가 다 되는데 4형식으로 보면 왜 안 된다? 뒤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4형식으로 보기보다 5형식으로 봐서 얘는 탈락시켜주면 되고요. A 같은 경우는 또 3형식이니까 탈락. 얘는 1, 2형식이죠. 1형식은 나타나다. 2형식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30번의 전체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사회가요. 그녀를 아주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에 대한 후보냐면은 CEO 직무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때문에? 그녀의 경험과 혹은 경력이죠. 리더십 역량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0번은요. 자, ABCD 보자마자 자, 동사 어휘네. 그러면 뭐 생각하라 그랬다? 자동사냐 타동사냐 문법으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하라. 그럼 구조를 보라 그랬어. 자, 빈칸 보자마자 her 나오고 뒤에 또 다른 명사 연달아서 나왔네. 그러면 명사 연달아 쓸 수 있는 거는 4 아니면 5인데 지금 4형식은 show고 consider은 5형식이다. 그죠? 뭐가 맞는지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머지 4, 5형식이 안 되는 A랑 C는 먼저 날려주고요. appear은 1, 2죠. 얘는 3입니다. 제가 바로 3으로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제 강의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제가 정리 안 해드린, 핵심 노트에서 정리 안 해드린 애는 다 3형식이라고 했죠. 외우지 않은 건 3형식. 왜냐하면 영어에서 90% 이상이 다 3형식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형식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안 외운 건 다 3형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회는요. 그녀를 가장 최고의 후보자로 여긴다가 맞겠죠. 얘를 지금 4형식으로 하면 그녀에게 후보자를 보여준다가 되는데 뒤에 보면은 CEO 회장직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위원회가 그녀라고 생각한다. 그녀라고 여긴다. 이렇게 해야 지금 말이 맞아떨어지니까 D가 정답이고요. 이유까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사람의 경력이랑 그녀의 경력이랑 리더십 스킬 때문에 얘가 가장 어울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D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31번 가볼게요. 31번은 ABCD 봤는데 동사인데 형태가 다르다. 그죠? 그러면 일단 형식 떠올라야 되고 대, 수, 시제 순서대로 떠오르면 되는데요. 일단 컴플리트는 3형식이죠.
태는 뒤에 전명구의 형태인 수식어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수동태는 B 플러스 PP 형태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능동인 A씨는 날아가고요. 태 찾았으니까 수일치 봐야 되는데 어차피 단수인데 B랑 D가 모두 단수형의 동사 사용했다. 그죠? 그러면 시제로 넘어갑니다. 시제의 단서를 찾아볼 건데요. 다행히 before이라는 절에 과거 시제가 있기 때문에 시제 일치 시켜주어서 B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건 32번인데요. 32번도 31번과 같은 유형이고요. 다 동사고요. 형태가 다르다. 그죠? 근데 동사가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동사 잘인지 아닌지 먼저 볼 텐데 근데 어차피 다 동사의 기능이 있는 애들이니까요. 아까처럼 형식, 태수시 이거 떠오르시면 되고요. 제가 형식을 왜 강조하냐면 일형식 동사는 수동이 안 되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빼줄 수동의 규칙이 그거잖아요.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로 가져가는 건데 일형식 자체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애라서 혹시 이게 일형식이면 수동을 고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3형식이고요. 똑같이 전명구 형태 나왔으니까 수동 고르시면 됩니다. 수동 하나밖에 없어서 A, B, C 자동으로 날아가고요. 이거 나머지 다 안 봐도 되겠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33번입니다. 33번에서도요. 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얘는 동사가 아닌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 잘인지 아닌지 먼저 보려면 빈칸 제외하고 나머지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지 찾겠죠? 동사가 있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동사가 한 번 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사인 D는 날려주고요. A는 동사 과거 시제도 되긴 하는데 지금 동사 자리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도 생각을 안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말고 PP 형태는 뒤에서 꾸며주는 과거 분사가 가능하죠.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줄 수도 있긴 하지만 분사의 규칙이요. 여러분 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사 있고 이렇게 PP 있는 경우랑 명사 있고 ing 있는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있죠. 뒤에서 둘 다 꾸며줄 수 있는데 얘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고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이 문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목적어가 가능한 명사가 있기 때문에 A번인 분사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려주면 되고요. 그럼 두 개가 남았는데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전체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있는 애를 목적어처럼 해가지고 얘가 고객이니까 패트런스가 더 많은 고객을 allow, 허락하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말이 되면 B번인데 허락을 하는 포션, 테라스 포션 하면 테라스 부분이죠. 그 부분들이 뭔가를 허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딱 보고도 B는 이상하다 해서 제낄 수 있어요. 그럼 C를 넣어서 말이 전체적으로 되는지 확인해보고 33번 C로 확신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전체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 동사 찾아주셨을 때 여기서 앞에 한번 끊어주시고요. 투부정사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가장 많으니까 그렇게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도 투부정사가 한 번 더 있네요.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앞에 고유명사들은 뭐를 나타내는지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테라스란 말이 나왔으니까 식당 이름이 되겠네요. 아마도 스페인 음식을 파는 식당이 될 것 같고요. 그 음식점이 테라스 부분을 좀 확장을 시켰대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허용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allow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allow 자체가 오형식으로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서 투부정사를 가지는 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 자체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더 많은 고객들이 야외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해서 테라스 부분을 확장시켰다라고 가시면 되겠죠. 해석까지 깔끔하니까 정답 C. 됐죠? 34번으로 갈게요. 34번 보니까 A, B, C, D 다 동사인데 동사를 보고 여러분 떠올리셔야 하는 거 특징 같은 것들 떠올리시면 좋고요. 제가 assure이랑 advice는 앞에서 언급 한번 드렸죠. 애니카텔 동사 중에 이 A 두 개에 해당하고 뒤에 사람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대절이 와야 돼요. 그냥 대시 바로 오면 C랑 D는 될 수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B번을 바로 정답을 갈 수 있는 게 사람 목적어 없이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타동사들, 삼형식 동사들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say 동사라고 외우고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100문제, 다른 문제풀이 모음이라던가 타동사 암기 툴 보시면 정리가 쭉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여기 A가 announce고요. 이거 mention. 얘는 뭐 suggest, explain, insist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더 많이 자세하게 보시려면 그 영상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니면 제 핵심 노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B로 했을 때 가장 매끄럽게 해석이 될 거고요. A번은 ing를 목적으로 잘 가지죠. 이런 특징이 있는 삼형식 동사들은 꼭 제 암기 툴 이용해서 영상 보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4번은 전체 해석을 해보면 데디아를 알리게 돼서 기쁩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윌슨 메디컬 그룹스 클리닉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병원에 관한 병원이 주어가 된 거죠. 어떤 병원이 있는데 걔네가 이전을 하는 것을 알리게 돼서 기쁘다는 거고 relocate 다음에 to 나오고 지금 또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 명사로 이전하는 겁니다. 더 넓은 장소가 이전하게 되는 것을 알리게 돼서 기쁩니다. 그 이전하는 위치가 여기 킹스턴 빌딩이라고 나와 있네요. 됐죠? 자, 35번 가보겠습니다. 35번은 다 보니까 품사는 일단 부사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대입할 게 D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시제 부사로 외웠을 거고 그 중에서 현재 시제와 잘 어울리는 부사로 외우게 될 거거든요. update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니까 얘를 넣어서 말이 되면 딴 거 볼 필요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시제 부사인데 얘가 어울리는 시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활용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랑 잘 어울리고요. 지금은 시제에서부터 땡이니까 A는 알려줄 수 있고 B랑 C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는 정도부사가 있어요. 물론 다른 특징들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제 문법용 부사 노트 보시거나 유료로 해설지 다운받아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문제풀이 할 때는 정도부사인 것만 아시면 돼요. 정도부사는요. 동사를 수식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특징상 B와 C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날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해석을 해보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팀한테 뭐를 업데이트 해줬냐면 프로젝트의 상태에 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상황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해석 잘못해서 팀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을을 붙이면 안 돼요. 업데이트 다음에 사람 나오고 on이나 about을 써가지고 어떤 내용을 알려줄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해석은 그 사람에게 아니면 팀 같은 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거겠죠. 업데이트라는 동사 뜻이 가장 최근의 정보를 알려주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on이나 about 써서 그 어떤 내용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36번 갈게요. 자, 36번도 WH로 시작하는 접속사들이 있고요. 빈칸 앞뒤를 보면은 좀 문제풀이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명사 나오고 빈칸 있고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이 파트는 웬만하면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 자리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명사를 수식해줄 구조니까. 그래서 사람인 거 확인하고 후로 가주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왜 안 되냐면요. 후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왔어요. 명사 앞에 나와야 되고요. 뒤에도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리브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형태 보고 X, which는 앞에 사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X, where는 장소 관련 선행사가 나올 거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니까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37번 갈게요. 37번에는요. 이렇게 PP 형태의 동사의 PP 형태죠. 왜냐면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만들어준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be, pp, for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잘 쓰는 관용어구가 좀 떠올라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어휘 공부를 좀 같이 해주시고 계시면요. 이 정도는 좀 난이도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be intended for 이라는 관용어구 좀 외워주시고요. 해석은 뭐뭐를 위해 뭐 의도되다 아니면 뭐뭐를 위한 거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내일 그 진행되는 워크숍 있죠.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어떤 멤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데 멤버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되죠. 후 이하는 앞에 있는 멤버들을 꾸며줄 테니까
2년 미만인 회원인데 클럽에 가입한 지 have been with the club이니까 클럽과 함께한 지, 그러니까 클럽과 가입한 지 2년 미만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관용 표현상 이렇게 be, pp, for 형태로 가질 수 없어서 그냥 탈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found의 과거형이 지금 found did죠. 여러분 find의 과거형이 found입니다. 여기가 찾다. 이게 찾았다고요. 이 found에서 ed가 붙은 거는 원형이 found예요. found, founded. 그쵸? 그래서 얘는 설립했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사명식으로 인식하다. follow는 따르다죠? 됐습니다. 자, 38번도 앞에 이제 일형식 자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리벌, 그 고유대명사죠? 어떤 강인지가 나왔는데 이것만 보고 좀 제낄 거 제끼고 빠르게 풀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어몽을 제일 처음에 날리고요. 어몽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가장 어울리는 게 얼롱이라서 얘를 우선순위로 대입을 할 것 같아요. 얘는 뭐뭐를 따라서란 뜻인데 보통 그래서 지금 리버처럼 추상적이고 긴 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양이 안 잡혀 있고 이렇게 긴 게 나와요. 뭐뭐를 따라갈 수 있는. 근데 지금 해석상 여기 이 타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30%가 파커 리버 주변에 지금 살고 있다. 파커 리버 주변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인데 왜 이제 해석은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얘는 선을 따라서 늘어서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추상적이고 긴 명사들이 오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형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주변에, 뭐뭐를 따라 위치해 있는 이 정도로 의역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강 주변을 따라 위치해 있는 어떤 그곳에서 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법적인 특징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unlike는요 A and B unlike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A랑 B 둘 다 똑같이 뭐 이런 뜻이고요. 이것도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죠. 이거 모든 접속사 완벽 정리 노트에 다 이제 표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이제 A도 날라가고 away는 일단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를 못 받아요. 품사상 날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9번도 여러분 ABCD 보자마자 이렇게 짝꿍이 와야 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의 힌트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지금 and 보이죠? 그래서 D로 바로 가시면 되고 얘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X. 네, 해석까지 해드릴게요. 얘도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인데 ORS는 되게 어려운 고득점용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딱히 언급을 안 해드리고 싶긴 한데 ORS가 뒤에 이렇게 문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라서 사실 otherwise랑 같은 뜻이거든요. otherwise가 접속 부사잖아요. 그래서 찐 문법으로 보면은 품사로서는 접속 부사가 맞지만 이게 뒤에 문장이 오는 경우가 이게 쉼표 없이 그냥 연달아 이렇게 문장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임이 마치 부사절 접속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많은 교재에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적어놓은 교재도 있을 거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다루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문을 조금 제가 적어드리면 You must hurry. 아주 쉽게 쉼표 뭐 or else you will be late. 이렇게 or else 다음에 바로 이렇게 문장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치 부사절 접속사처럼 쓰이죠. 이렇게 보면 동사가 두 개고 이렇게 접속 부사 같은 경우는 마침표가 이렇게 두 개고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져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임 자체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고 뜻은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랑 똑같아서 이게 지금 고득점용이라 굳이 900 이상 목표를 안 하시는 분은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근데 뜻은 그렇지 않으면 뜻입니다. 뜻만 외우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걸로 사실 뭐 품사를 알아서 얘가 정답이다 이런 경우는 안 나오니까 요렇게만 제가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뜻이고 otherwise입니다. 품사는 중요하지 않다. 요렇게 그럼 넘어갈게요.
자, 40번에 ABCD 보고 빈칸 앞뒤 봤는데 프롬이 나왔어요. 일단 프롬이랑 잘 어울리는 게 A, B, C 다 잘 어울려요. result from이라고 하면 뒤에 원인이 나오고 앞에 결과가 나올 거고 result in이라고 하면 뒤에 결과가 나오고 앞에 원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arrive도 되죠? 어디에서 도착했다 이렇게 되니까 suffer from 하면 끙끙 앓다 뭐 이런 식이고 얘는 1, 3형식 다 되는데 1형식은 감소하다 뜻이고 3형식은 거절하다 뜻이죠. 1형식은 그래서 문법에서 많이 쓰이고 3형식은 독해에서 뜻으로 좀 자주 등장하겠네요.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형식과 뜻은 다 아셔야 되고 얘는 어쩔 수 없이 D만 제낄 수 있고 A, B, C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9월에 있는 그 배송이요.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막 도착을 했다가 맞겠죠. 지금 막 끙끙 앓았다. 얘는 또 말도 안 되고 A도 말도 안 되고 지금 막 도착했다. 그리고 지금은 unloading area 어딘가요? 하역 지역에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여러분 41번입니다. 41번에 봤는데 품사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품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얘는 부사, 다소. A번. 얘는 전치사. 전치사인데 뒤에 시간 개념이 나오면 뭐뭐 동안 내내고 장소 개념이 나오면 저녁에, 곳곳에, 뭐 도처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형용사. 부사, 형용사. 추가의. 물론 부사도 됩니다. 더 멀리라는 뜻이 있죠? 부사로는 뭐 더 멀리, 거리상 쓰일 때는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 아니면 그냥 더라는 뜻도 있고 얘도 부사, 꽤라는 뜻이죠. 그러면 부사 자리인지 전치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깔끔하게 지우고 그걸 알려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얘 동사 여기 있죠. refer to 타동사니까 목적어 왔고요. 여기 뒤에 전명구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동사 앞에 전체는 무조건 주어가 될 텐데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될 수 없어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researcher를 꾸며주는 분사겠네요. 그러면 여기 ing 형태의 현재 분사 왔고 명사애가 있으니까 얘는 형용사 자리. 그쵸? 형용사는 얘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가 세션을 진행하던 어떤 연구자들이 참가자 참여도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고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여도고요. 그쵸? 말 매끄럽게 되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42번은요. 또 WH 보고 that 보이면 무슨 문제예요? 관계대명사 문제죠. 근데 쉼표랑 같이 못 쓰는 거 되시죠? 쉼표가 앞에 있으면 that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사람 아니니까 없애주고 what은 얘는 관계대명사 아니죠. 얘는 풀어서 말하면 뭐랑 같은 말이냐면 the thing which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 자체에 the thing이라는 명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 이렇게 명사를 또 쓸 수는 없습니다. 이미 what 자체에 명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앞에 명사가 나오면 what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뒤에 소프트웨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자리죠. 형용사절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C로 가면 됩니다. 제가 B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 물론 명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형용사절 접속사 자리인 거를 저처럼 빨리 눈에 보이시면 그렇게 또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43번인데요. 43번도 이제 동사에 ed형을 붙인 거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를 못 붙이는 일형식 동사들 제껴주면 됩니다. A, B, C 다 일형식. 이게 사라지다. 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변동의 느낌을 가진 동사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따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변동되다라는 일형식 동사고 얘는 appeal to 이렇게 전치사 to랑 같이 어울리고 타동사는 attract이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뭐뭐에 관심을 끌다. 근데 정답은 D고요. D는 박수를 치다라는 동사고요. CEO가 팀의 발표에 엄청나게 감명을 받아서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44번입니다. 44번도 보니까 여러분 다 동사죠. 다 동사긴 한데 얘는 형식으로 풀기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좀 가실 수도 있거든요. decline 하면 뜻은 몰라도 이 de가 붙은 건 좀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죠. 얘는 플러스 의미 있고 reduce 하면은 마이너스
디미니시도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3개가 있고 긍정이 하나로 있으면 얘가 정답일 확률이 좀 크겠죠. 다른 게 하나만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빈칸 앞에 어떻게 보니까 aim 하면은 어떤 목표를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목표나 목적은 좋은 거를 목표로 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보지 않아도 사실 B로 가실 수 있는 문제긴 하고요. 전체 해석을 해봐도 그 회사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자, 이니셔티브라고 하면요, 여러분. 얘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았을 때 뜻이 엄청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계획도 되고요. 진취성이란 뜻도 있고, 뭐 결단력도 있고요. 뭐 주도권이란 뜻도 있어요. 뜻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계획이란 게 플랜이랑 비교했을 때 또 어떻게 다르냐를 생각을 하면 플랜보다는 이 계획은 실행에 좀 들어간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뜻 있죠. 이 정책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실무적인 느낌. 그리고 프로젝트랑 비교하면 얘는 약간 회사 차원의 방향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옮긴 첫 단계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굳이 풀어서 얘를 이제 뜻을 정의를 하자면 new까지 붙여서 봤을 때는 새로 도입한 회사 차원의 개선적인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새로운 계획은 직원의 복지와 그리고 생산성을 좀 더 좋게 하려는, 그죠? 인핸스니까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45번은 ABCD 봤는데 좀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4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휘의 뉘앙스도 좀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냈고요. 캐치도 사실 잡다고. 얘는 캡처 아시죠? 컴퓨터 화면 우리 캡처하다 하죠. 그거 그 순간을 포착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얘도 잡다인데 이건 뉘앙스 차이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정답은 뭐냐면 지금 해석을 해봤을 때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회사들이 최신의 산업 트렌드를 따라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따라잡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우리 수거로 캐치업 온이라고 쓰거든요. 요게 이제 독해에서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낸 거고요. 얘 뜻이 뒤처진 것을 따라잡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랑 뉘앙스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잡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훅 달려들어서 확 낚아채는 혹은 장악하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고 강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권력이나 기회, 불법 압류 같은 느낌까지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이미지가 어떤 것을 빠르게 힘있게 덥석 잡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자주 쓰이는 조합은 뭐 seize a chance, 기회를 덥석 잡다, 아니면은 seize control, 통제권을 장악하다, 아니 파워 이런 거 써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다, 혹은 뭐 아까 압류 느낌 있다 그랬죠? 그게 뭐 property, 재산이죠. asset, 자산이죠. 이런 재산이나 자산을 압류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다큐멘트 같은 문서가 나오면 이런 서류를 압수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립은 어떤 느낌이냐면 손으로 꽉 쥐고 있는 상태를 뜻해서 쥐고만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확장돼가지고 감정이나 관객, 시청자를 꽉 잡아두는, 몰입시키는 의미로 좀 잘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힘을 막 놓치다 할 때 lose one's grip on the steering wheel, 뭐 이렇게 하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힘을 놓쳤다 라거나, 아니면 아까 관객 사로잡다 된다 그랬죠. grip the audience 하면 관객을 사로잡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으면 from start to finish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잡은 후에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인 거죠. 꽉 쥐고 놓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은 폭력적인 느낌이 조금 있다고 보면 장악하고 뭐 이런 거니까
공격적인 느낌이 시즈가 있다 치면 얘는 그냥 사로잡고 안정적으로 꽉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뉘앙스 강의를 제가 만들었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고 토익에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니까 이런 식의 강의가 좀 궁금하면 지금은 이렇게 말로 대충대충 하지만 제가 이제 필기노트에 예문도 다 실어놓고 사진으로 외울 수 있게 해드리고 문제도 가지고 와가지고 토익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다 설명드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맛보기로 실어놓은 겁니다. 자, 46번 갈게요. 46번은 아까 전에 나왔던 단어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내겠어요. 리뷰랑 잘 어울리는 부사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A번으로 바로 가실 수 있겠죠. 46번의 답은 철저히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단어고요. almost도 아까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정도 부사도 되고요. 숫자 수식 부사도 되고 원급 수식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부사 암기 툴에 대해 다 다루고 있죠. 얘네 둘이도 정도 부사고요. 얘는 뜻 알죠? 얘는 극도로. 얘 벨이랑 똑같은 뜻이긴 해요. 매우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해석을 해보면 연간 예산이요. 철저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사회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라고 깔끔하죠? 47번 갈게요. 47번은 자 전치사 보이네요. 다 전치사고요. 뒤에 challenges 나왔네요. challenge는 어려움이란 뜻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전 이것도 있지만 어려움이라고 해석해야 독해가 매끄럽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pose가 나왔죠. 이게 이제 원래는 pose a challenge 이렇게 이제 수거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어려움을 초래하다 정도인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니까 누가 어려움을 줬는지가 나오고 있죠. 원격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초래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가 나와야겠네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achieve라는 긍정의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으면요. 사실 해석 전체 안 해보고도 A를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대입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원격 근무 조건으로 인해서 초래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탑 퍼포먼스 하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해 오고 있다. has pp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되겠습니다. 48번 넘어갈게요. 48번도 보니까 또 부사들이네요. 근데 여기 이로 끝나는 과거 시제 보이면 저는 얘를 1순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의 순서를 알려드리는 거지 얘가 제가 무조건 이게 답이 될 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시제 부사가 나오면 시제가 일치하면 먼저 대입하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요. 회의하는 동안 문제가 제기될 때 지금 이 it을 바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슈를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차적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회사가 최근에 문제를 다뤘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자, 이거 이상하죠. 1순위 대입해서 리슨틀리가 말이 안 되면 얘는 없애면 돼요. 그 다음에 A부터 해볼게요. 그럼 뭘까요? 회사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을 했다. 뭐 할 때? 문제가 제기됐을 때 during the meeting 회의 중에 이렇게 A가 맞겠죠. 대입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지 무조건 이게 ED라고 그걸 정답으로 체크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외워둬야 돼요. 어떤 시제와 잘 어울리는지 현재 완료 과거 시제.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것만 하다가 해석을 안 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해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맞는지 아닌지 시제부사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게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셀덤은 또 부정의 뜻이 있죠. 부정부사 거의 뭐 많다. sometimes는 현재 시제부사로 얘는 완전히 날릴 수 있겠죠. 현재 시제랑 같이 어울리니까 때때로란 뜻이죠. 문법적으로 날려줄 수 있는 거 얘고요. 얘는 의미적으로 안 맞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다 의미적으로 안 맞아서 A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49번 봤는데 이게 관계 부사가 가능한 애들. 자, LC에서는 이런 걸 의문사로 먼저 봐야 되겠지만 토익 RC에서는 관계 부사로 먼저 기능을 봐주세요. 그러면 선행사를 확인하겠죠. 이렇게 May and June이 나왔다는 건 뭐다? when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where는 장소 관련 명사가 나올 거고요. 얘는 뭐 reason이랑 같이 앞에 선행사 쓰겠죠. 그죠? how는
앞에 the way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모든 접속사 완벽 정리 노트에 다 표로 정리해놨어요. 그거 보세요. 자, A번 정답. 자, 50번은요. 봅시다. 50번은 자, 짝꿍이 되는 애들은 짝꿍만 먼저 찾으면 된다 그랬죠. 나돈니 보이네요. 버돌소 있으니까. 버돌소 보이니까 나돈니네요. 그죠? 말을 반대말로 했다. 그죠? 나돈니 버돌소. A 버돌소.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자, both A and B 하면 되겠고 either A or B. 얘는 neither이랑 같이 쓰는 짝이죠. 그렇게 하시면 50번까지 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